여러분은 혹시 그런 기분을 느껴본 적 있나요? 사람들 틈에 섞여 있지만 정작 내 마음은 저 멀리 외딴 섬에 유배된 것 같은 기분 말이죠. 주변의 웃음소리가 커질수록 내 존재감은 점점 투명해지는 것 같고, 혹시 내가 지금 이상해 보이지는 않을까? 내 표정이 너무 굳어있지는 않을까? 끊임없이 자신을 검열하게 되는 그 피곤한 순간들 말입니다. 우리는 그 어색함을 견디지 못해 괜히 휴대폰을 확인하고 마시지도 않는 커피잔을 만지작거립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소란스러운 무리 속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사람이 있습니다. 딱히 목소리가 큰 것도 아니고 화려한 옷을 입은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시선이 머무는 사람. 혼자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있어도 전혀 외로워 보이지 않고 오히려 그 주변에 보이지 않는 단단한 막이 쳐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여유 말이죠. 우리는 흔히 그들을 보며 성격이 좋아서 혹은 자존감이 높아서라고 퉁쳐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심리학이라는 렌즈로 그들을 들여다보면 그건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아주 치밀하고도 고독한 심리적 설계의 결과물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들은 어떻게 세상의 눈치로부터 해방되었을까요? 그 위험할 정도로 매력적인 여유의 이면을 지금부터 함께 해독해 보려 합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 여러분도 누군가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걸어 나올 열쇠를 쥐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아주 어릴 때부터 사회적 동물로 길러집니다. 무리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던 원시시대의 본능이 우리 뇌 깊숙한 곳, 편도체에 박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타인의 표정을 살피고 분위기를 맞추려 애씁니다. 나만 혼자면 어떠지? 라는 공포는 현대인에게 가장 보편적인 불안일지도 모릅니다. 이 불안은 우리를 끊임없이 자기 감시 상태로 몰아넣습니다. 지금 내 말투가 너무 공격적이었나? 방금 그 농담에 아무도 안 웃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채우느라 정작 눈앞의 대화에는 집중하지 못하곤 하죠. 우리는 원치 않는 모임에 나가고 재미없는 농담에 영혼 없이 웃어주며 소중한 정서적 에너지를 낭비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처한 평범하고도 서글픈 현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깊은 회의감이 찾아옵니다. 사람들 사이에 섞여 하하호호 웃고 돌아오는 길. 차가운 밤 공기를 마시는 순간 느껴지는 그 지독한 공허한 말이죠. 왜 나는 사람들과 있을 때 더 외로울까? 왜 저 사람은 혼자서도 저렇게 당당하고 빛이 날까? 우리는 그 여유를 갈망하기 시작합니다. 타인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내가 서 있는 그 자리를 마치 내 집 거실처럼 편안하게 느끼는 그 압도적인 자아. 무리 속에서도 휩쓸리지 않고 자기만의 색깔을 유지하는 그 단단함을 갖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방법을 모른 채 무작정 쿨한 척을 해보지만 돌아오는 건 더 큰 어색함 뿐입니다. 그 여유의 비밀을 찾아 심리의 심연으로 들어가 보면 가장 먼저 만나는 거대한 벽이 있습니다. 바로 스포트라이트 효과, 스팟라이트 이펙트입니다. 우리는 마치 세상이라는 무대 위에서 모든 관객이 나만 쳐다보고 있는 것 같은 착각 속에 삽니다. 하지만 진짜 여유로운 사람들은 이 조명을 스스로 꺼버린 이들입니다. 그들은 아주 냉정하게 알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타인에게 경이로울 정도로 무관심하다는 사실을요. 다들 자기 인생이라는 연극의 대사를 외우느라 바빠서 당신의 셔츠에 묻은 작은 얼룩이나 대화 중에 사소한 말실수 따위는 기억조차 못한다는 걸 깨닫는 순간 비로소 여유라는 마법이 시작됩니다. 그들은 타인의 시선이라는 가상의 관객을 퇴장시키고 그 자리에 나라는 유일한 관객을 앉힙니다. 물론 이 과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조명을 끄고 나면 찾아오는 건 고요한 정적이죠. 무리 속에서 대화가 끊겼을 때 그 짧은 3초의 정적을 견디지 못해 아무 말이나 내뱉는 순간 우리는 다시 을의 위치로 스스로를 밀어넣습니다. 하지만 여유로운 이들은 침묵을 결핍이 아닌 권위로 사용합니다. 그들은 상대의 질문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잠시 생각을 가다듬고 자신의 템포로 숨을 고른 뒤 입을 뗍니다. 이것은 심리학적으로 아주 고도의 통제력입니다. 상황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상황의 속도를 내가 결정하겠다는 조용한 선언과도 같죠. 혼자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사람이 없어서 남겨진 시간이 아니라
내가 나를 대접하기 위해 선택한 시간으로 정의합니다. 이 관점의 전환이 처량함을 우아함으로 바꿉니다. 이 힘든 과정을 통과한 이들이 얻는 전리품은 자기 참조적, 셀프 레퍼런셜 자아입니다. 보통 사람들의 기분이 날씨나 타인의 칭찬 혹은 비난에 따라 롤러코스터를 타는 외부 참조적 상태라면 여유로운 이들은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결정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불완전함까지도 기꺼이 수용합니다. 실수할 수도 있지, 그게 뭐, 라는 배짱은 오만함이 아니라 깊은 자기 신뢰에서 나옵니다. 무리 속에서도 그들이 빛나는 이유는 그들이 그 무리에 속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무리 속에서도 오롯이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타인의 승인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승인을 갈구하지 않을 때 세상은 그에게 가장 큰 박수를 보냅니다. 이제 그들은 다시 무리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이전의 위축된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의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결과에 대한 초연함, 아웃컴 인디펜던스라고 부르죠. 네가 나를 좋아하면 좋고 아니어도 어쩔 수 없지 라는 태도는 주변 사람들에게 엄청난 심리적 해방감을 줍니다. 누군가에게 잘 보여야 한다는 목적성이 사라질 때 인간은 비로소 가장 매력적인 본연의 향기를 내뿜습니다. 그들의 여유는 주변으로 전염되어 함께 있는 사람들조차 편안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혼자여도 자신감 있어 보이고 무리 속에서도 눈에 띄는 사람들의 진짜 정체입니다. 그들은 타인의 마음을 얻으려 애쓰는 대신 자신의 마음을 먼저 얻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여유라는 건 사실 타고나는 천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안의 결핍과 불안을 인정하고 그것과 적당히 거리를 둘 줄 아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성숙함의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혼자일 때 당당한 사람은 결코 타인에게 구걸하지 않습니다. 애정이나 인정, 관심을 갈구하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세상이 가장 궁금해하고 갖고 싶어하는 존재가 되곤 하죠. 오늘부터라도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누군가와 대화하다 찾아온 정적을 억지로 깨지 않고 가만히 머물러 보기, 혹은 혼자 밥을 먹을 때 휴대폰을 내려두고 오직 음식의 맛과 나의 기분에만 집중해보기 같은 것들 말입니다. 여러분의 불안에 이름을 붙이고 나면 더 이상 그 불안은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할 겁니다. 이해는 이름을 붙이는 것에서 시작되니까요. 오늘 여러분이 느낀 그 묘한 위축감에는 어떤 이름을 붙여주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마음을 들려주세요. 하나하나 읽으며 여러분의 고독 곁에 머물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길을 잃었을 때 이곳에서 다시 해독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다부의 통찰과 함께 해주세요. 다부였습니다.